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및 유체기계 8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교 회전도 얘기했어요. 비교 회전도. 그래서 비교 회전도는 NS라고 쓰기로 하고 스페시픽 스피드라고 해서 NS로 하고 이것은 RPM 회전수, 그 다음에 유량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양정의 4분의 3승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떤 때 쓰냐면 어떤 펌프를 이렇게 어떤 펌프라고 하면 보통 펌프 성능 곡선에서 그 유량에 따른 이 양정의 어떤 이런 곡선 향해서 펌프가 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펌프는 유량을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운전을 하면은 요 포인트에서 요 정도의 유량에 해당하는 것을 이만큼 올리는 데 쓰는 거죠. 이게 펌프의 역할이야. 그리고 그때 얼마나 그 회전수, RPM을 얼마나 돌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파라미터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결정되거나 제한이 되면 그걸로부터 비교 회전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건 어떤 펌프가 적합한지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69페이지. 이 화면에 잘 나오나? 화면에 잘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NS와 펌프의 효율의 관계, 펌프의 종류별로 이 NS의 범위에 따라서 해당하는 적합한 펌프가 소개가 되면서 그때의 효율까지 제시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 정도는 터빈 펌프에 해당한다. 터빈의 벌루트 펌프, 터빈 펌프 또는 디퓨저 펌프 한 120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때 효율은 뭐 얼마가 나온다. 벌루트 펌프일 때는 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뒤로 갈수록, 즉 회전수가 빠를수록, 예를 들어 한 3,000, 2,000에서 3,000 정도가 되면은 충육 펌프가 되고, 그래서 펌프 선정 시 비교 회전도를 이용한다.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상사법칙으로부터 유도되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꼭 해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상사, 양정 상사, 유량 상사, 또 출력 상사, 이 세 가지 상사를 가지고 유도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관련된 예제 문제, 예제 2.8을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1800 RPM으로 회전하면서 유량 9.5, 양정 61 이런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는데 N이죠. 회전수는 1800 RPM, 유량 Q는 9.5 미터 3승 퍼 미니트. 그 다음에 전양정 H는 61 미터. 인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와 상사다. 서로 상사이면서 유량이 달라지게 운전하고 싶다. 유량이 다르게, 유량과 양정을 다르게 운전하고 싶어요. 다르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유량을 하고 싶냐면 38로 9.5짜리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펌프가 있었는데, 이거를 유량을 38로 늘리고 양정은 그 대신 4.5로 낮췄지. 둘 다 높이기는 곤란하죠. 하나를 높이면 하나 낮춰야 되겠지. 어떤 주어진 펌프는 유량을 키우면 양정은 낮아야 되겠지. 당연하겠죠.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펌프 형식, 어떤 형식의 펌프가 중요하냐. 어떤 형식. 펌프의 종류가 있잖아요. 펌프 형식. 볼륨 펌프냐, 충류 펌프냐, 터빈 펌프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 조건과 이 조건 1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2라고 해봐요. 이 1과 2가 서로 상사다. 그럴 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방식 중에 그 3가지 상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펌프 형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펌프 형식을 알려면 뭐예요? NS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회전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면 상사 법칙 중에서 유량 상사, 양정 상사, 그다음에 축동력 상사가 있는데 그걸 쓰는 것보다 비교 회전도를 이용한 상사, 즉 상사이면 비교 회전도도 같아요. 1조건에서의 비교 회전도와 2조건에서의 비교 회전도도 같아. 이것도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기존의 상사 법칙을 다시 재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하면 이제 비교 회전도도 같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4번째 상사라고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3가지 양정 상사, 유량 상사, 그다음에 축동력 상사, 그다음에 비교 회전도 상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의가 NS의 정의가 뭐야? NS1의 정의가 N1의 Q1의 2분의 1승, H1의 4분의 3승. 다 주어져 있죠. 3가지 정보가. 그렇죠? 단위는 RPM, 미터 상습법 미닛, M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N1의 1800 Q1의 9.5의 2분의 1승, 그다음에 61m에 4분의 3승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값이 254가 나오네요. 254. 이게 뭐야? 이게 비교 회전도지? 비교 회전도. 근데 이 비교 회전도는 이 조건에서도 서로 두 조건이 상사라면 이게 NS2도 되죠. 그렇죠? NS2도 될 것이고, NS2는 정의상 어떻게 되지? 정의상 N2의 Q2의 2분의 1승, H2의 4분의 3승이니까 요식 가지고 여기 N2 대입하고 4.5 H 대입하고 얘는 254가 N2가 나오죠. 그래서 N2가 계산이 되죠. N2가 127 계산이 되고, 자, 비교 회전도가 254면은 어떤 펌프 형식인지 이거 보면 나오죠. 이거 보면 이 그래프 보면은 254에 해당하는 것은 벌류트 펌프죠. 그래서 펌프 형식은 벌류 원심 펌프 중에서 벌류트 펌프다. 그리고 이것과 상하이려면 두 번째 조건에서의 펌프의 회전수를 127 RPM으로 돌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 개념이 되겠어요. 비교 회전도를 잘 이해하시고 또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이 식을 암기를 하세요. 비교 회전도는 회전수 곱하기 유량의 2분의 1승 양정의 4분의 3승이다. 그리고 상사인 경우는 비교 회전도가 같다. 서로 같다. 제 4번째 상사 법칙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저를 바꿔서 원심 펌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이제 펌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성능을 높일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능을 높이자. 펌프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까? 1.3에 원심 펌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성능에
지금 다 원심 펌프하고 있죠? 영향을 미치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전차. 회전차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 회전차. 돌아가는 거. 회전차. 두 번째는 기 출구각. 기세 모양. 기세 출구각. 출구 각도. 기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내길. 세 번째 안내길. 안내길을 만들 것인가,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와류실. 그 케이싱의 형상, 와류실. 그 다섯 번째는 축봉장치, 실링. 장치.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첫 번째, 회전차. 임펠러죠? 임펠러. 임펠러가 뭐죠? 여기 입구, 출구, 그 다음에 이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요 깃, 날개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요 전체, 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회전차. 이게 이 전체 시스템이 날개가 달려있는 이 회전하는 요것 전체를 회전차라고 불러요. 회전차. 임펠러. 임펠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입구 1번, 출구 2번이면 올라가면 이 날개가 와서 때리죠? 때리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압력을 높여주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나가죠. 그래서 이 날개 사이로 계속 유량들이 이렇게 쌓여서 추가되면서 점점 유량이 많아지면서 이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고 돌면서 이제 출구로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돌고 가는 요게 와류실이고, 와류실, 케이싱의 모양, 케이싱이 있는 공간, 와류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이드고, 이게 깃이고, 깃. 깃과 깃 사이에 들어간 유량이 이쪽으로 나가고, 그걸 다 합해서 와류실로, 와류라는 도는 유도니까 와류실로 이렇게 가면서 이 모양이, 이 유동이 매끈하게. 이 뒤로 갈수록 유량이 커지는 거니까 단면력도 약간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유량이 흘러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단면력이 약간씩 넓어지게. 이 유량을 흡수하는 만큼 점점 넓히면서 압력을 더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요. 그 중에서 이 회전차와 관련돼서는 손실을 줄여야 되겠죠. 손실. 회전차의 손실을 줄이자. 고려 규정에 손실을 줄여야 되겠는데, 손실은 크게 두 가지 손실이 있어요. 마찰에 의한 손실, 마찰 손실, 또는 마찰 또는 정성 손실이라고 하죠. 정성.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손실이지. 형상 손실. 뭐 부 손실이라고 하고, 부 손실. 마찰 손실이 이제 주 손실이죠. 메이저로 쓰고 이제 마이너한 것인데, 마찰 손실은 이제 고체 면에 유체가 붙어서 올라가니까 그 유체 점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손실이죠. 마찰 손실. 그러면 이 마찰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체가 덮고 가는 그 표면이 넓을수록 마찰 손실이 크니까 그 표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세 이제 길이도 작게 하고 기세 수도 적게 만들고 표면도 매끈하게 하고 그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이 깃과 깃 사이 이 깃을 타고 가면서 유체가 이 표면에서 손실이 일어나는데 깃을 좀 개수를 줄이고 길이도 짧게 하고 또 표면이 덜 거칠거칠하게 아주 매끈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상손실은 이 유로가 갑자기 확대된다거나 갑자기 축소되는 거 또는 이렇게 각도가 심하게 꺾일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차 내에서 유로의 단면적이 급변하지 않도록 갑자기 이렇게 면적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뒷곡선도 이 곡선도 너무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그렇죠? 공률 반지름을 크게 이 완만하게 변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마찰 손실은 표면과 그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표면적을 작게 하거나 표면적을 매끈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상 손실은 그 모양을 심하게 변화를 시키지 않고 좀 완만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 형상의 변화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리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기출구각, 기세 모양에 관한 건데 이 모양. 기출구각은 이론으로 출구 각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여기 지금 깃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기. 그래서 출구각이니까 여기 요 각도, 요 각도인데 이 각도를 보통 어떻게 재죠? 우리 그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은 73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원주 속도가 되겠고 원주 속도 U2 출구에서 그 다음에 실제 속도 실제 속도는 요게 상대 속도 요 출구 각도에 맞춰서 출구 각도는 그러니까 요 각도가 되는데 요 각도가 출구 각도 베타 2 출구 각도에 맞춰서 상대 속도 W2가 존재하고 그 U2와 W2의 이 벡터 썸이 실제 속도 또는 절대 속도가 되겠죠. 얘가 V2 출구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가 뭐야? 이 각도가 알파2죠. 알파2. 저기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실제 이게 지금 U2고 그렇죠? 기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세 모양을 따라가는 이 속도가 W2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원주 속도, 상대 속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벡터 썸이 돼서 얘가 실제 속도 V2가 되는 거죠. 출구. 그래서 이게 실제 속도가 이 원주 속도 방향에 얼마나 휘어져 가느냐가 이제 출구 속도가 되는 거고, 유체의 유동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세 모양을 결정하는 이 각도를 베타2. 그래서 출구 각도라고 해요. 헷갈리면 안 돼. 출구 각도. 기출구 각도. 기세 출구 각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이제 이 출구 유동 각도지. 출구 뭐라고 해야 돼? 출구 유동의 각도. 유동의 유출 각도로 할까요? 유출 각도. 유동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이 모양, 이 거부러진 모양 때문에 이렇게 휠 테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 각도를 만약에 그냥 깃이 일직선 깃을 쓴다면 이렇게 생긴 깃을 쓰면은 90도죠, 90도. 응?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이게 뒤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때 이 깃이 그냥 막대기처럼 반듯한 걸 쓸 거냐 뒤로 구부러진 걸 쓸 거냐 앞으로 구부러진 걸 쓸 거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게 그걸 결정하는 것이 이 출구각, 그 깃의 출구각이 되겠지. 베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설계하려면 이런 양정에서 우리가 지금 펌프의 목적은 주어진 Q에 대해서 이 H 양정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양정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무조건 높아지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높아지도록 베타2를 결정하자. 그럼 베타2가 H의 함수가 베타2의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양정, 기수 무한에 대해서 배워봤죠. 기수 무한에서 G분의 1의 U2 V2의 코사인 알파2 이렇게 배웠죠? 이때 단 알파1은 90도인 경우 심플하게 뒤에 한 원래는 여기 빼기 G분의 1의 U1 V1의 코사인 알파 1이 있었지 오리지널은. 근데 이게 코사인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유동 속도를 그냥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즉 알파 1이 90도이면 90도인 경우에 대해서 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죠. 식이 단순해져. 식이 단순해지고 자 여기 G분의 1에 U2에 V2의 코사인 알파2를 봐야 돼. V2의 코사인 알파2가 뭐지? V2의 코사인 알파2. V2의 코사인 알파2니까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여기 이제 지워볼게요. 하시는 것은 요거니까. V2의 코사인 알파2는 요 길이를 보통 우리가 V2의 U방향 성분이라고 해서 V2U라고 하죠. V2U. V2U, 요 길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V2의 U방향 성분 또는 V2의 코사인 알파2. 이걸 달리 써보면 V2U로 써도 되죠. 얘가 V2U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식을 베타2의 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베타2를 변해가면서 H가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해서 최적의 베타2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베타2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베타2로 표현하려면 이 V2U가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요 길이 빼기 이 길이지. 그죠? 이 W2를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그려봐요. 그럼 속도 삼각형이 되지. 이게 W2니까. 이렇게. 여기. 그럼 여기가 그러면 베타2. 잘 보이나? 화면이 잘 보여야겠는데. 그래서 이 길이는 요것은 요 전체 길이가 U2지. U2에서 이쪽 길이를 빼. 이쪽 길이는 뭐야? 이쪽 길이는 요거의 요 수직 길이. 수직 길이는 또 뭐라고 불렀지? VM. V2M. 노갈 속도는 M을 붙이기로 하니까 요 수직 길이의 요거 탄젠트는 코탄젠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 베타2는 요 길이를 뭐라고 볼까? 요 길이를
W2U라고 할까? W2U. 그렇지. 요거의, 요쪽 방향 길이니까, W의 2U, U방향 성분. 그러니까, W의 U방향 성분의 탄젠트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V2M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요 전체 길이 U2에서 요 W2U를 빼는 건데, 이 W2U는 다시 W2U는 V2M 나누기 탄젠트 베타2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V2M의 코탄젠트지.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라고 하죠. 코탄젠트 베타2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G분의 1 루트에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대신에 U2에 U2 빼기 W2U. W2U는 이거 V2M의 코탄젠트 베타2. 각자 유도를 해봐요. H. 그렇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최종식으로 보면은 H theory 무한대는 G분의 U2의 제곱 빼기 G분의 U2의 V2M의 코탄젠트 베타2에서 베타2 함수로 만들었어. 유도했어요. 유도했어. 자, 그럼 베타2로 바꿔가면서 이 H가 어떻게 될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교과서에 그림 2.16처럼 나오겠죠. 양정 H 비열이 무한대 유량 Q에 대해서 그리는데 만약에 베타2가 90도라고 해봐요. 베타2가 90도라는 건 뭐야? 이게 90도니까 그 짓이 직선깃이야. 직선깃이면은 베타2가 90도면은 코탄젠트 90도는 0입니다. 0이니까 이게 없어져서 G분의 U2 제곱 컨스턴트가 나와요. 컨스턴트. G분의 U2 제곱. 만약에 날개가 직선이다. 직선 날개다. 직선입니다. 즉 베타2가 출구 각도가 90도다. 그러면 유량에 상관없이 항상 양정이 일정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베타2가 90도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 90도보다 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뒤로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양정이 올라가는 양정이 돼요. 이거 베타2가 90도보다 크다. 90도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올라가요. 유량이 커질 때 오히려 양정이 더 커져. 좀 불안정한 그림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90도보다 크다는 것은 이게 90도보다 크니까 이렇게 날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향이 이렇게 돌아갈 때 전향이라고 불러요. 포워드 전향. 날개 끝이 앞을 향한다. 전향이 포워드 커브드 뱅.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는 거 이렇게 백워드인데, 백워드가 되면은 이거는 후향이 되겠지. 후향이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꺾어져 있다. 후향이 베타2가 90도보다 작다. 그럴 때는 요 식에 넣으면은 갈수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직선 날개, 전향이, 후향이 이렇게 되겠죠.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베타2 출구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베타2를 크게
크게 하면은 유량도 커지면서 양경도 커지니까 좋을 것 같지. 응?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좋아요. 실제로는 안 좋아. 여기는 효율이 이런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효율이 아주 안 좋아. 효율 감소. 효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손실이 증가한다는 거죠. 손실 증가. 그러니까 앞으로 구부러진 날개는 이렇게 때리면서 돌아갈 때 이 유체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구조라서 안 좋아. 그 다음에 후양익을 주로 많이 써요. 이렇게 부드럽게 때리는 거죠.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갈 때 뒤에가 구부러졌으니까 부드럽게 살짝 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해. 그러니까 얘는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좋다. 손실이 작다. 그래서 보통 후양익을 쓰고 이 각도도 대략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20도에서 30도 사이가 좋다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로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한 2, 30도 정도 구부러진 모양이다. 이렇게 2, 30도가 좋다. 어떤 사람은 뭐 22.5도가 좋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론적인 내용이 깊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이 후양익이냐 전양익이냐 딕슨익이냐 결정할 때 이 베타2가 중요하다. 실제로는 되게 다 후양익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지 더 유동의 손실을 적게 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운전이 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